안녕. 어서 오십시오. 아니요, 빨리 들어와. 너도 저거 먹네, 사과 맛? 어제 사 먹었는데. 근데 사과 맛은 나한테 좀 약해. 약하다고요? 어떤 풍미예요? 달지 않아. 포도향, 청포도 먹어봤어? 아니요? 개다로. 그래요? 복숭아하고 사과밖에 안 나도 복숭아랑 청포도만 먹어. 오. 그게 엄청 달아. 근데 사과는 달지 않아서 별로 안 먹어요. 아니에요. 아이쿠. 해보자. 21번부터. 잠깐만요. 예. 마음껏 네, 마음껏 네. 자, 깜짝이야. 야, 내가 김여정한테 칼빈면 먹어봐봐. 야, 개 맛있어. 진짜 해먹어. 맛있어. 난 처음에 맛없었거든. 진짜 개 맛있어. 나도. 이거 왜 그래? 야, 아니 그거 내가 진짜 처음에 네가 얘기했었다 그랬잖아. 근데 진짜 먹으니까 맛있잖아. 약간 좀 생각나. 오. 맞아, 그거야. 자, 21번. 21번, 22번 붙였어요. 21번 했어? 네. 안 했어. 했어요. 하다 말았어. 맨 밑에 하고. 네, 하다 말았어. 그래서 21번을 좀 빠르게 해석을 할 테니까, 그리고 요거를 좀 추가로 쓸 것만 좀 써봐요.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쓸 거거든요. B와 A. B는 실제로 가진 것이고, A는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약간 분수 같다 이거지. 분수라 하면 결국 비율의 차이인 거야. 비율. 가져가니. 근데 저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올 것 같아서 21번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같은 100만 원이어도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갖고 어떤 사람은 또 100만 원을 갖고 있어. 이건 실제로 갖고 있는 건 똑같잖아. 근데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야? 내가 원래는 내 가치가 내가 생각했을 때 한 50만 원만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 나 50만 원 정도만 원하는 거였어. 나 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내 일의 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거에 훨씬 더 기대치가 실제로 가진 것은 훨씬 더 상회를 하고 있잖아. 이 사람은 어떻겠어? 행복하겠지. 100만 원이지만. 같은 100만 원이지만 행복할 거야. 하지만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때? 내 가치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지금 100만 원밖에 못 얻은 거지. 그럼 이런 경우들은 가치가 몇 퍼센트야? 10%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때? 불행해. 그러니까 같은 100만 원을 얻었지만 그게 내가 얼마만큼을 기대하고 원하는지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져요. 사람은 그 행복의 부가 좀 상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해됐지? 그래서 빠르게 볼게. 이게 even if 같은 느낌이야. even if. 그래서 비록 뭐뭐일지라도란 뜻인데 가주어 진주어고요. 뭐가 어렵냐면 아니면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는 게 한도를 정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습니다. 어떤 한도냐면 우리의 이유가 부과해야 되는 어디에다가 우리 부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우리의 욕구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머리가 부과하고 있는 한도를 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내가 어디까지 원하는지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정하기가 쉽진 않겠지. 왜냐하면 이때 왜냐하면이라고 했어 그때. 자, 절대적인 그런 것과 분명한 양은 없습니다. 부유함에 대한. 자, 빨간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이거는 자, 절대적이고 분명한 양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했어.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어떤 부의 양이냐면 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의 양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양. 나는 200만 원, 300만 원, 모든 사람이 다 200만 원, 300만 원이면 만족해. 이런 건 없어. 양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건 녹색으로 칠게요. 상대적인 거야. 그리고 뒤에도 쳐주세요. 이렇게. 상대적인 건 항상 상대적인 거야. 그죠? 그리고 즉 다시 말하면 하면서 말해서 지금 얘가 보어거든요. 보어고 얘도 보어입니다. 같은 녀석이야. 즉 다시 말하면을 했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은 같은 겁니다. 즉 양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고 just so much as 자 단지 뭐만큼이야? as만큼
이렇게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양만큼이야, 양만큼. 그 양은 그저 이 양만큼입니다. 근데 어떤 양이냐면 유지할 만큼의 양만큼이야. 뭐를? 비율을요. 자, 비율. 이 단어 중요하죠. 비율을 유지할 만큼의 양만 있으면 돼. Between A and B죠. 뭐와 뭐 사이에서. 자, want, what we want. 자, 제가 위에도 썼죠. What we want는 A야, B야? A죠. 근데 그가 얻은 것은 뭐야? B죠. 자, 내가 원하는 건 A고요. 내가 실제 얻은 것은 B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거 두 가지 사이의 비율인 겁니다. 그렇지? 위에다 썼지만 원하는 것, 실제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의 비율이야. 이거 사이의 비율이 우리는 유지만 하면 행복할 수도 있어. 부에 대해서. 난 요 정도면 충분해. 이건 비율의 차이인 거야. 아까 말했잖아. 그렇지? 내가 100만 원을 얻을 거, 내가 50만 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만 원을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얻을 거라 생각했는데 100만 원만 받아. 그럼 기분이 좋지 않아. 내가 원하는 비율이 있어. 그 비율만 유지가 되면 괜찮아. 그지? 양이라고, 행복의 양, 혹은 부의 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이걸 상대적이라는 말을 풀어 쓴 겁니다. 뒤에 있는 거, 녹색은요. 또 왜냐하면, 자, 얘가 주어거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얘도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입니다. 여기까지. 얘가 지금, 자, 원급 비교로 지금 서로 이렇게 병렬로 가고 있는 건데, 자, 어떠한 사람의 행복감을 측정한다는 것은, 근데 오직 뭐로 인해서만? By what he gets. 그가 얻고 있는 것만 가지고 지금 행복을 측정한다는 것은. 그럼 여기서는 A분의 B에서 뭐만 있는 거야? A를 신경 쓰지 않고 B, 내가 실제로 얻은 거. 내가 실제로 얻은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행복도를 측정한다는 건, 나 100만 원 얻었어. 뭐 얘도 100만 원 얻었어. 이렇게만 판단한다는 것은, is가 이 문장의 동사입니다. 주어랑 동사 잘 체크해. is as pointless. 자,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자, meaningless랑 똑같습니다. meaningless. 의미가 없습니다. 뭐와 의미가 없어요? 뭐만큼 의미가 없어요? try to express fraction. 자, 그러니까 분수를, fraction은 분수죠. 분수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없는데 어떤 분수인지가 중요해. shall have the numerator. 자, 요거는 갖고 있지만 but denominator는 갖고 있지 않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nominator 이게 뭐야? 분자야, 분모야? 분자. 얘는 B입니다. 즉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있지만 분모는, 자, 얘는 분모겠죠. 분모는 A겠죠. 얘는 분자고. 그러니까 분자는 갖고 있지만 분모가 없는 분수를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분수에서 분모가 없으면 어떡해? 분자만 있으면 어떡해? 그지? 자, 중간에 뺐지만 뭐는 아닌 거야? Not also by what he expect to get. 무엇을 그가 얻을 것을 기대하는지. 이거는 당연히 A겠죠. 내가 얻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 그거와 함께가 아니라, 또한 그것과 함께가 아니라 그가 얻는 것만 가지고 행복을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뭐만큼이나? 자, 분자는 있지만 분모가 없는 만큼이나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비율이 중요한 건데 분자 분모 둘 다 같이 제시돼야 돼. 분자만 내가 얼마 얻었다 이것만 얘기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코 느끼지 않습니다. 상실감을 느끼지 않아요. 뭐 어떤 물건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지 않아요. 네, 여기가 조금 해석이 좀 어려웠었는데 which never occurs. 그것은 결코 발생하지 않아 그에게 요구할 만한. 자, 요구할 만한 할 때 목적어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것이 결코 그에게는 뭔가 발생할 수 없는 거야. 요구할 만큼 뭔가 발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선생님이 예를 들면 내가 절대로 요구할 만한 게 아닌 것들이 뭐가 있어? 선생님 전용기, 헬기, 요트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살면서 절대 필요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들. 그렇지? 내 전용기, 헬기, 요트. 자, 내 전용기 타고 이제 일본을 가는 거지. 헬기 타고 이제 저기 출퇴근하는 거지. 어때? 내가 요구할 만한 게 있어? 요구 안 할 거야. 나 결코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선생님이 이 전용기와 헬기가 요트가 없다고 해서 선생님 불행해 지금?
안 불행하잖아. 이게 없어도 결코 나에게 발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잃어버려도 이게 없어도 자, 뭐예요? 없어도 상실감을 느끼지 않아요. 없어도 상실감이 느끼지 않습니다. 어차피 없는 거니까 저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쵸? 전용기, 헬기, 요트 이런 거 없어도 선생님은 애초에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고 이런 거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실망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이런 거를 가질 만한 능력도 되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별로 그게 상실감을 느끼지 않아. 근데 그리고 계속 이어서 그 사람은 여기 희는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그는 그저 행복할 겁니다. 뭐 없이도? 그것들 없이도. 그것들은 위에 있는 것들이겠죠. 그것들이 없어도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없어도 상실감도 없고요. 오히려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근데 반면에 이게 반면입니다, 여러분. 저도 못 봤는데 반면에래요. 반면에 어떤 또 다른 사람, 이 또 다른 사람은 앞에 있었던 사람이랑 다른 사람 아니야? 그치? 앞에 있던 사람들은 딱히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없다고 해서 상실감이 없어. 근데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who may have, 자, 뭘 갖고 있는 사람? 100배나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100배나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죠.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인데 뭐 이재용 회장?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좌절감을 그 사람은 괜찮을까? 전용기 있잖아 어차피. 뭐가 애매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모르겠어. 선생님보다 조금 더 잘 살아. 아니야. 100배 정도 잘 살아. 근데 이 사람이 불행함을 느낀대. 왜냐하면 그는 hasn't got 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The one thing he wants.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행한 거야. 자, 이거는 1번 사람. 자, 2번 사람은 전용기나 헬기 같은 걸 갖고 싶어 하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난 이거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이 물건이 없으면 비참해요. 상실감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어느 나라지? 부탄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였던 부탄. 부탄이 제일 행복한 나라로 1위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1위가 아니래. 바뀌었대.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알아? 걔네들이 좀 불행한 쪽으로 많이 갔거든? 옛날에는 비교 대상이 없었어, 애초에. 그냥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막 사냥하면서 살았어. 그지? 근데 점점 SNS, 막 인터넷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갖고 싶은 거 나도 갖고 싶고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 그렇게 되면서 나도 저거를 원하게 되면서 나도 저거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원하게 되면서 행복감이 많이 떨어진 거지. 이해돼요? 그런 것처럼 자, 실제로 모든 사람은 다 뭘 갖고 있어? 자, 우리 자기 자신만의 지평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하미추론으로 나왔어. 자기 자신만의 지평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기 자신만의 그 비율이 있는 거야. 그렇다는 건 굉장히 상대적이란 말인 겁니다. 우리가 부와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이란 말을 밑에다 답을 고르셨으면 됐어.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비율을 갖고 있어. 즉 상대적이야. 행복이나 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는 will expect 기대할 겁니다. as much as는 뭐만큼 많이 라는 뜻이죠. 뭐만큼 많이. 뭐만큼 많이? 그가 생각하기에 자, 대절이 빠졌네. 이렇게 가주 진주어입니다. 그가 얻을 것이 가능하다고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그가 기대할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만큼 자기는 기대를 할 거야. 나는 100만 원, 나는 1000만 원어치 받을 거를 생각한 거야. 내 정도면 1000만 원 정도 받을 만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만큼 나는 그 돈을 기대할 건데. 그지? 근데 그만큼 받지 못했으면 불행한 거. 그만큼 받았으면 행복한 거야. 됐어? 그래서 분모 분자 개념으로 비율로 얘기를 했던 글이었습니다. 이해되니?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글입니다.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다시 다음 22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자, 오늘 제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은 이게 비유적으로 처음에 얘기를 하거든. 사실 식당 이야기를 할 건 아닌데 자연에 있는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식당에 보면 막 홍보 문구 있죠. 우리의 고기는 입에서 살살 녹아요. 입살록 뭐 이러면서 막 해. 막 이런 문구를 써. 그죠? 입에서 살살 녹는 뭐 고기 뭐 이러면서 홍보를 한다고.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그림, 네온 사인 막 꽝꽝꽝 하면서 우리 가게로 들어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처럼, 식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연에 있는 꽃도 마찬가지라 이거야. 그래서 뭘 하냐면 꿀이나 꽃가루나 피난처 같은 이런 거를 약간 냄새로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냄새로 유혹을 합니다. 됐어요? 자, 요 이야기인데 처음에 비유적으로 식당 이야기를 먼저 듭니다. 우리 모든 식당들은 다 자, 신중하게 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를?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보크는 불러일으키다죠. 보크 애들은 다 불러일으키다야. 프로보크, 이보크, 인보크 다 불러일으키다인데, 비비드한, 아주 생생한 우리가 정신적인 이미지, 마음속 이미지입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과 리치, 풍부한 이런 디저트에 대한 마음속 이미지, 생생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식당들은 아주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입살록 이러면서. 뭐 하기 위해서? 끌고 오기 위해서죠. 잠재적인 고객님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디로? 자기의 특정한 이스태블리시먼트는 여기선 가게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어떤 자기 가게에게 이렇게 잠재적인 손님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좀 맛있는 음식과 풍부한 디저트에 대한 마음속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잘 선택된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도입부죠. 이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나올 겁니다. 근데 방금 말했던 이 마치 뭐인 것처럼, 이 레스토랑처럼 열심히 홍보하는 이 레스토랑처럼 자연도 갖고 있습니다. Its own dining establishment. 자기 자신만의 식당을 갖고 있습니다. 가게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가게를 갖고 있대. 그죠? 자기 자신만의 가게를 갖고 있대. 이게 비슷하다는 거죠. 도입부 끝났고 그 다음에 식당처럼 자연에도 있대요. 그게. 자, in fashion. 자, fashion은 계속 나오지만 fashion도 있지만 방식이란 말이 훨씬 더 많이 씁니다. similar는 형용사고요. 어디까지 치냐면 customers까지 가로 놔두십시오. 자, 뭐와 비슷한 방식으로야? 레스토랑의 재정적 의존도와 비슷해. 근데 뭐에 대해서 drawing in the many customers, 많은 고객님들을 끌고 오는 것으로 재정적인 의존도를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실 그렇잖아. 재정적 의존을 가게 입장에서는 재정적 의존을 뭐로부터 해요? 손님들 끌고 오는 거잖아. 손님 끌어오기잖아. 손님 끌어오기를 통해서 이렇게 재정적인 의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 레스토랑이죠. 자연의 레스토랑, 즉 꽃이라고 하는 건데 자연의 레스토랑도 마찬가지로 또한 must attract, 끌고 와야만 합니다. potential diner, 잠재적인 식사하는 사람들을, 손님들을 끌고 와야 되죠. 뭐로? 그들의 offerings라고 하는 건 제공하는 거죠. 제공하는 것.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 꿀이나 꽃이나 뭐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자,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요. 샘플링 한다는 건 맛보게 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맛보게 하다.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식사하는 녀석들, 뭐 예를 들면 다른 동물들이나 곤충들 있죠. 얘들을 끌고 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빅뱅을 보고 따라하는 거 같아.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야지. 비틀 유명 다 사라지잖아. 근데 활동하는 죄인 것 같아. 팀 못하지. 진짜 뭔가 이해가 하는 게 있어. 예원이면 내가 들어오니까 웃는 척. 아니에요. 저 자고 있었는데 방금 생각났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오니까 잘 거예요. 원하면 얘기해. 뭘요? 아, 아니 그거 하려 소용없어요. 맞아요. 아니요 제가 해봤어요. 내가 하는 건 다르다. 아니요 똑같아요. 너 손가락 힘 부족해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도와줄까? 손가락 힘이 부족하다고요 제가. 가연이 악력 좋아요. 아니면 좋아? 당연하죠. 그럼 와, 내가 진짜요, 한번 진짜. 비교해봐. 한번 비교해봐. 비교해보자. 해봐. 시원해. 진짜? 왜 너무 아프네요? 아프네요. 아픈 고통이라고 안 했을 때 그래? 시원한 고통. 뒤는 아니에요. 마사지가 마사지 돼? 예원이에요. 안 돼요. 저 아니에요. 아니 돌려보니까 그걸 해준 거지. 시원한데. 시원한데. 이거는 간지령을 너무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거 해요. 쌤 악력 좋으세요, 근데. 돈이 절대 야 내가 못해. 너 악력 몇이야? 자, 30. 아니 근데 약간 쌤이 손가락이 무거워서 시간도 잘 와. 뭔 느낌인지 알지? 자, 두툼스. 자, 차 해보자. 집에 가요, 쌤. 웃기고 있네. 자, 봅시다. 자,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이 자연 세계에서의 레스토랑들은 반드시 거기에는 식사하는 애들을 끌고 와야 됩니다. 앞에 있는 손님들을 끌어와야 돈이 벌리는 것처럼, 그치? 그래서 자, 이런 자연의 세상에서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뭐가 없어? 네온 사인도 없고, 자연에서는 네온 사인도 없고, 그 다음에 플래시한 월드, 뭔가 눈에 띄는 단어도 없어. 입에 살살 녹는다 뭐 이런 말이 없어. 눈에 띄는 문구도 없어. 그지? 문구도 없어. 문구도 없어. 자, 그래서 어떤 문구냐면 이건 to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해야 되잖아. 그때 to도 나올 수 있는데 to 부정사도 나올 수 있는데 이때 to는 주어랑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해석하시면 돼. 어떤 조동사든지 간에. 여튼 자, 그리고 어떤 플래시한 월드나 네온 사인이냐면 마케팅을 하는 거야. 홍보를 하는 거죠. 잠재적인 식사를 누구에게? 배고픈 동물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는 아주 플래시한 월드나 네온 사인 같은 게 따로 없습니다. 자연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레스토랑들은 아까 위에서 말했던 레스토랑이죠. 그죠? 방금 이랬던 레스토랑들은 that I'm referring to, 내가 언급하고 있는 이 레스토랑들은 are the world flower, 전 세계의 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잠재적인 게스트들은 자, 여기서 뭐 쓰는 거야? 여기서는 레스토랑은 뭘 말하는 거라고? 꽃이고요. 게스트는요? 얘는 수많은 동물들이죠. 뭐 곤충, 뭐 나비,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곤충이나 동물들. 근데 이 꽃을 방문하는 어떤 동물들일 수도 있고요. 뭘 얻기 위해서? 넥타르는 꿀이죠, 꿀을 얻기 위해서. 뭐 과즙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꿀, 아니면 다른 가치 있는 어떤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 뭐 꿀도 뭐 얻기 위해서 오겠지만 여기서는 뭐 꿀.
뭐 여기는 뭐 이제 음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음식은 이제 꿀 아니면 다른 용도 뭐 쉘터 피난처로도 쓸 수 있습니다. 호박벌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막 꽃 안에서 이렇게 막 엉덩이만 내놓고 막 잔단 말이야. 호박벌 같은 경우들은 꽃에서 그치? 아니면 맷받쥐 이런 애들도 되게 작은 쥐 있잖아. 유튜브에서 봤는데 걔네들도 꽃 같은 데에서 거기서 이렇게 웅크려서 자요. 꽃이 안 꺾여요. 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쥐 있어. 맷받쥐. 되게 가벼워가지고 꽃 위에서도 자. 에? 엄청 작아. 곤충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만큼 작아. 진짜 작아.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작아서 귀여워. 아니 쥐도 크기가 맷받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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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진짜 작어. 진짜 작어. 맷받쥐. 진짜 벼 위에서 돌아댕겨. 벼 위에서 돌아댕겨. 진짜 귀엽게. 얘들이 꽃 안에서 잠을 잔다니까. 꽃 안에서 잠을 잔다니까. 키우고 싶다. 어? 근데 쥐야. 그러니까 작으니까 귀여운 거야, 얘들아. 얘들도 덩치가 크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운데. 무서워요. 쥐 실제로. 설치류를 그렇지. 쥐 큰 거는 그렇지. 설치류는 이제 크면 무서워요. 작으면 괜찮은데. 됐어요? 진짜 같다는데. 햄스터 같은데. 그러니까 얘들은 거기서 자. 꽃 안에서 막 잠도 잔다고. 뭐 가벼워갖고. 그치?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다른 가치 있는 자원들도 만약에 얻기 위해서 간다는 거지. 야 이거 뭐. 됐어요? 아 귀여워. 그 정도면 큰 거야. 그렇게 크지 않아. 자, 됐어요? 키우고 싶다. 그래서 뭐를 사용한 것 대신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쓰여진 언어나 네온 사인을 사용한 것 대신에 얘네들은 자, 이 레스토랑은요 광고예요. advertise. 뭐를 그들의 이 것들 음식들 있죠. 꿀이나 피난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해? 그저 이거는 이런 마치 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접수합니다. 근데 뒤에 이제 using이 분사 구문이야. 효과적으로 냄새 언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뭐처럼 그들의 네온 사인이나 언어를 사용한 것 대신에 이제 냄새로 유혹을 하는 거지. 자, 네온 사인이나 이제 문구 같은 경우들은 이제 냄새 언어로 사용한 겁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좀 비유적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 냄새 언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겁니다. 코치의 입장에서는 다른 게스트들, 나를 먹어줄 애들을, 꿀을 먹어줄 이런 애들을 막 찾는 거죠.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 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 질문을 던져요. Would you rather? 여러분, would rather는 같이 묶어주시고, would rather는 조동사죠. 얘는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고, 뭐뭐 하는 것이 낫다예요. 뭐뭐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당신은 자, 뒤에 동사 원형 왔죠? receive. $1,000를 얻는 게 좋을까요? 1년 후에 여러분 in이 전치사 in이 장소일 때는 뭐뭐 안에라는 뜻이 많지만 시간일 때는 뭐뭐 후에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여러분들이 $1,000를 받겠습니까? 혹은 $1,100를 얻겠습니까? 1년 하고도 한 달 후에. 자, 정리를 하면 1년 후에 내가 $1,000를 받을지 1년 하고도 한 달을 했을 때 13개월이죠? 했을 때 $1,100를 받을지. 자, 뭐 할래? 선택을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will opt for. opt가 선택하다예요. 옵션이 선택이라는 명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선택하냐면 엄청나게 큰 양을 선택합니다. 언제? 13달에 그런 엄청나게 큰 양을 선택할 겁니다. 대부분은 요거 $1,100를 선택할 거야. 그쵸? 나 같아도 $1,100 얻겠다. 그치? $1,000보다. 자,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거는 자, 의문사인데 간접 의문문처럼 쓰겠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죠? 뭐 허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른 어디에서는 자, where는 어디서 where else는 다른 어디서 will you find 이게 지금 주어 동사 바뀌어 있긴 하죠. 근데 허용인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로 안 나올 거야. 다른 어디에서 너가 한 달짜리 이자율을 얻겠습니까? 10%라는. 자, interest rate는 이자, rate는 비율이니까 율. 자, 10%짜리 자, 이자율을 네가 어디서 찾을 수, 다른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 이자율은 진짜 센 거예요.
요새 4%만 넘어도 되게 이자율은 나쁘지 않은 거거든, 그지? 근데 10% 이자율은 진짜 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 가서 네가 10% 이자율 얻겠냐?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이거 선택할 거다. 1,100달러짜리. 한 달만 기다리면 100달러가 더 들어온다고. 이건 현명한 선택이죠. 왜냐하면 the interest, 그 이자라고 하는 건 뭐 해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워야 돼. compensate for 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를 보상하다, 보완하다. 같은 말로 make up for.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offset. 상쇄시키다야. offset.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같은 말로 쓸 때가 있어요. 상쇄시키다. 근데 여기서는 뭐 상쇄시키다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 보여서 썼습니다. 여튼 자, 그건 현명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자라고 하는 거, 방금 10%짜리 그 이자, 100달러라고 하는 그 이자는 뭘 보상해 줄 만큼 되거든. 당신을 전반적으로 그 위험에 대해서 보상해 줄 만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위험? You face, 당신이 직면할 그 위험성. 근데 뭐 함으로써? By waiting the extra few weeks. 추가의 few weeks, 몇 주를 내가 기다림으로써 네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산 내가 잘못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쫄쫄 굶어야 돼.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내가 그래서 추가적인 몇 주를 기다림으로써 내가 직면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 그런 어려움들,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보상할 만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자율은 10% 이자율, 이거 한 일주일 정도는 뭐 좀 굶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질문 파란색으로 한번 쳐봅시다. 첫 번째 질문 끝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Would you prefer, 너 선호할 거니? $1,000를 오늘 캐시로, 캐시는 현금이죠. 내가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1,000를 테이블 위에 있는. 자, 지금은 지금 당장 $1,000를 받을 수 있는 것과 혹은 자, $1,100야 이번엔. $1,100인데 똑같습니다. 금액은요, 그쵸? $1,100 꼭 똑같은데 in a month, 한 달 후에. 자, 지금 $1,000를 얻는 것과 한 달 후 $1,100를 얻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1,000. 그쵸?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위에 거랑 조건은 비슷해. 왜냐면 둘 다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건 똑같고, 내가 $100를 추가로 더 이자율로 얻을 수 있다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똑같아. 근데 선택은 반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만일 you think,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대부분의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면, 네가 그냥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you will take, 너는 당연히 $1,000를 즉시 가져갈 겁니다. 너는 이거를 선택할 거야. 지금 당장 $1,000를 선택할 거야. 오, 결과가 달라졌어. This is amazing. 자, 이거 되게 놀랍습니다. 그쵸? 이상하잖아. 왜 아까랑 왜 결과가 달랐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서 다시 파란색 한 번만 쳐보자. In both cases 하고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both cases라고 하는 건 1번 질문과 2번 질문에 대한 이야기야. 자, 1번 질문과 2번 질문 둘 다에 대해서 만일 네가 hold out, 자, 이렇게 뭔가 보유한다면, 지연시키다. 한 달 정도를, 대략 한 달 정도를 좀 더 오래 지연시킨다면 너는 $100를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치? 똑같아요. 내가 한 달만 버티면 난 $100라는 거를 얻어. 그치? 보상으로 얻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첫 번째 경우에는 it is simple enough. 충분히 그거는 단순했습니다. 충분히 간단했습니다. 충분히 간단하게 첫 번째 경우에는 당연히 $100를 얻으려고 한 달을 더 버텨냈어. 근데 왜 그랬을까? You figure, 너는 알아요. I've already waited. 난 이미 기다렸어. 12개월을. 자, 얘들의 1번에서는 자, 한 달을 버텨서 $100 얻은 경우들이 공통적인데, 내가 1번의 경우에는, 지금 이거 1번의 경우에는 자, 이미 1년을 버텼어. 이미 1년을 버팀.
이미 1년을 버틴 경우야. 그치?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걸리고 what is one more? 한 달 더? 뭐 상관없어. 근데 not in second case. 두 번째 경우는 아니야.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안 해요. 1년이 버텼는데 뭐 한 달 정도야 뭐 이러는데 두 번째 경우는 아닙니다. 뭐의 도입은 이 now라는 이 지금이라는 이 단어의 도입은 이번에서는 자 지금이라는 단어가 지금 도입이 됐잖아. 그게 뭘 일으키냐면 우리가 to make a inconsistent decision. 자 이거는 어휘 조심하셔야죠. inconsistent. consistent in이 빠지면은 그때는 일치하는 이라는 뜻이고 지속적인 이라는 뜻이지만 in이 붙었을 때는 지속적이지 않은 일치하지 않은 맞잖아. 일치하지 않은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까는 1번일 때는 $1,100 얻겠다고 해놓고서는 자 2번의 경우는 지금 $1,000를 얻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 조건은 비슷한데 그지? 그래서 어휘적으로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자 과학이 부릅니다. 방금 이 현상을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팅이라고 불렀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뒤에 문장은. 그래서 바로 뒤에 걸로 이해하시면 돼.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팅이라는 단어는 뒤에 있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표현이 또 더 비교급이네. The closer 주어 동사, the higher 주어 동사, and the more 주어 동사. 쉼표 찍은 데서 이렇게 잘라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죠.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자, 요거를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팅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의 정의가 뭐냐면 여러분 보상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The higher our emotional interest rate. 자, 우리의 감정적인 이자율이야. 자, 이거 감정적인 이자율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버티는 게 힘들다야. 다른 걸 감정적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감정적으로 뭔가 돈을 내는 것 같아. 이 감정적인 이자율이 rise higher, 더 높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더 힘들다는 얘기죠. 보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버티는 게 힘들답니다. 버티는 게 힘들다. 그리고 the more, 더욱더 당신은 자, the more are willing to, 기꺼이 너는 포기를 할 것입니다. 너는 더 버티는 게 힘들다 보니 기꺼이 포기할 거야. 뭐에 대한 것을 비용으로? it은 아까 말했던 보상이죠. $100. $100라는 보상을 너는 포기하게 될 거야. $100라는 거를 포기하게 될 거야. 보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버티는 게 힘드니까 너는 결국 더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기꺼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뭐 할만했고요. 다음 24번. 이것도 쉬워요. 선생님. 예. 화장실 갔다 다녀오세요. 돌아와야 돼. 이러고 돌아오지 않는 애들이 있었어 옛날에.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이러고 갔어. 어? 그때 언제지? 뭐지? 내가 20살 땐가? 20살 때? 내가 21살 때다. 아 20살 때다. 20살 때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걔가 갑자기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하고 갔는데 안 와. 씨,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얘기했어. 선생님 얘 저한테 가방 챙겨달라고 하고 도망갔어요. 아, 혼났어요, 그 친구? 나한테 개운하지. 그때는 저는 열혈이어가지고 저는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었거든요. 와. 지금은 약간 인자한 모드인데 그때는 인자하지 않았지. 그때는 내 감정대로 하던 시기여가지고 열혈. 아주 장문의 카톡과 개인 면담. 와우. 개인 면담으로 진짜 개운났어 걔 진짜. 죄송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2학년이면
중2병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 그래도 착했어.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거 안 했어. 요즘은 종종 으아차! 으아차! 해보실까요? 예. 24번. 네, 몇 번까지? 오늘 최대한 다 해야지. 40번 저번에 어제 했었지. 네. 24번하고 몇 번 하면 되지? 29번? 어? 29번 했어요. 37번 했나? 안 했나? 아, 39번 안 했다. 아, 39번. 39번부터 하자, 이따가. 24번 쉬우니까 하고, 내가 볼 땐 29번은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어. 하나 남은. 근데, 왜냐면 39번이 어려워. 금. 그걸 빼주지. 32번, 33번이 쉬운데. 자, 봅시다. 24번.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여러분 좀 쉽진 않습니다. 괄호 쳐봐. 이거 도치입니다, 도치. 이스까지 괄호 쳐. 이스 앞에까지. 이거 보어 도치입니다. 자, 보어 도치는 주어 쓰고 이형식 동사 쓰고 자, 보어를 쓰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는데 이런 보어는요. 그리고 아까 39번까지 할 건데 39번까지 하고 나서 이제 남는 시간 동안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저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보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확인하면은 제가 이제 피드백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어가 있죠. 얘가 강조하고 싶은 거야 앞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나 이거 보어 뒤에 있던 거 앞으로 꺼낸 거다 라는 증거로 뒤에 순서를 바꿔서 놓습니다. 이형식 동사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요 어순이거든. 얘가 되게 좀 복잡해. 그래서 실제로 이 문장의 동사는 is가 동사가 맞는데 이형식 동사인데, 자, 얘가 주어입니다. the answer부터 to부터 끝까지 다 쳐버려. 이게 다 주어야. 그리고 요 가운데 괄호 친 게 보어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어려워요. 그죠? 여기서 O 플러스 또 나왔다 얘들아. O 플러스 추상명사 40번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뭐랑 똑같다고 얘들아? important 형용사랑 똑같다고 했었어. 그지? 그래서 뒤에 것부터 해석할게. 좀 귀찮으니까. 굳이 괄호만 먼저 칠게. 괄호 치고 그 뒤에도 뒤에 해석할게. 자, 주어부터 해석하겠습니다. answer부터. 자, 대답이야. 근데 뭐에 대한 대답이냐?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of. 자, of인데 이제 when은 의문사일 겁니다. 언제. in development는 괄호쳐 발달 중에. 언제 그 발달 중에. 또 이건 또 가주어 진주어야. it이 가주어. 진주어가 whether부터 끝까지가 진주어. 여기 되게 복잡해. 여기 잘 봐야 돼. 다시. 언제 그 발달 중에 그것이 실제로 결정이 될지. 근데 그것이 뭐냐면 아이가 will be. 자, left-handed는 왼손잡이가 될지 오른손잡이가 될지가 가주어 진주어예요. 언제 아이가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발달 중에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건 a central importance. 아주 중요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이 손잡이에 대한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이게 handedness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서 그 왼과 오른을 뺀 손잡이라고 할게. 그냥 어떤 손을 주로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를 발달하는 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대. 뭐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언제 그 아이가 왼손잡이가 될지 오른손잡이가 될지를 결정되는 것이, 언제 결정되는 것인지를 대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대. 첫 번째 문장부터 좀 만만치 않았죠? 네, 일단 중요한 건 언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되는지를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통념이 나와요. 통념. 가주어 진주어고요. 왜냐면 오랫동안 여겨져 왔다라고 했었으니까 이건 통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해. 일단 스쿨까지 괄호 닫고. 자, 오랫동안 생각되어져 왔대. 뭐가요? 자, 이 handedness, 그 손잡이라고 하는 게 could only, 오직, 자,
신뢰롭게 결정될 수 있대. 믿을 수 있게 오직 결정되는 거래. 언제? 초등학교 때 결정되는 거래. 자, 통념입니다. 자, 왼손잡인지 오른손잡인지는 초등 때 결정된대. 근데 그 초등이 언제냐면, 자, 왼은 관계 부사입니다. 앞에 있는, 자, 초등학생 그 학교를 꾸며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선 시간의 개념이라서 왼을 썼습니다. 장소 개념이 아니라. 아이가, 자, 이제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그 초등학교 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게 통념이에요. 초등학교 때 결정된다는 게 통념이에요. 바로 그러나 하면서 까죠. 틀렸다고. 그러나, this assumption도 파란색으로 쳐버리세요. 방금 요 왼손과 오른손이 결정되는 건 초등학교 때 결정된다. 글 쓰기 시작하는. 근데 그 말은 틀렸다. incorrect. 틀렸다. 이 가정은 틀렸다. 자, in fact도 파란색 체크. 실제로는. 그럼 실제로 뭐냐? 과학 studies, 연구들이 show that, 대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냐면 왼손잡이는 is established, 만들어져요. In many children, 아주 많은 아이들에게 왼손잡이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 long before elementary school 까지 치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체크 일단 before이나 after 같은 뭐뭐 전에 뭐뭐 후에라는 개념 앞에 시간 개념이 나오면 같이 해석을 하는 게 좋아. 이거 한지 오래전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long이 아니라 뭐 3 days 하면서 쓰면은 뭐뭐 되는데 3일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같이 묶어서 해석하시면 좋아요. 여튼 초등학교 되기 오래전부터도 오히려 많은 아이들에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게 발견되더라 라는 게 보여줬다. 특히 심지어 아주 흥미롭게도 뭐 하기 전에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태어나기 전에. 자, 이게 하고 싶었던 말이죠. 자, 언제 결정되는 거야?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학교 가기 오래전부터도 그렇지만 태어나기 전에 결정되는 거야.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는. 그렇게 연구 결과가 발견을 했습니다. 주제였습니다. 지금께. 그래서 녹색으로 한번 쳐볼게. 주제였으니까.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거는 자리를 잡는데 특히 언제 맞춰요? 자,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이미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결정이 된다. 자, 그리고 다시 파란색으로 바로 형광펜 앞에 여기 search studie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앞에 과학적 연구들. 얘가 나와야 얘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연구가 먼저 앞에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연구들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결론은 먼저 얘기한 거야, 지금 여기서 실험에서. 자, 그런 연구들에서는 그 손과 팔은, 특히 팔의 움직임은 unborn이니까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에게,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이 팔과 손의 움직임은 특히 자궁 속에서 원문 자궁이나 원문 자궁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 아이의 팔, 손 움직임을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그 움직임이 주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일치로 좀 조심해줘. 손과 팔의 움직임이 주어기 때문에 R이 된 겁니다. 앞에 있는 자궁만 보고 is라고 고르지 마십시오. 수식어들을 잘 골라내야 돼. 자, 어쨌든 이런 팔의 움직임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그 팔의 움직임이 기록되었습니다. 수동태고요. 그리고 여기는 분사구문이고요. using은 분사구문입니다. 울트라사운드 이미지가 초음파 사진입니다. 초음파 이미지를 사용해서 확인이 된 거야. 얘가 오른팔을 움직이네. 주로 움직이네. 막 이렇게 보였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록이 됐어요. 초음파를 통해서. 그리고 파란색 쳐, 얘들아. 이거 순서 나오기 너무 좋지 않겠니? Using this technique 파란색 체크. 앞에 울트라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초음파 사진. 그 기술을 사용하면서, 그 기술이라고 하는 건 초음파를 말하는 겁니다. 초음파 기술을 사용하면서, 자, 가주어 진주어야. 자, 이러한 사실이 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뭐가 보여지게 되냐면, 분명한 선호가, 특히 뭐에 대한 오른쪽 팔의 움직임의 선호가, 이게 초음파로 봤거든? 그랬더니, 오른쪽
8의 선호도가 존재했습니다. exist, 존재했습니다. 언제부터? as early as인데 앞에 as는 무시하라고 했어. 뒤에 as는 뒤에 거만큼이고요. fertilization이라고 하는 건 수정이야, 수정. 인공 수정할 때 그 수정입니다. 얘가 아까 말했던 그 녀석이다, 그죠? 제가 after나 before 앞에 시간 개념 있으면은 뭐뭐 한지 10주 이후에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는 수정한 지 10주 이후에 이거예요. 수정한 지 10주 이후만큼이나 굉장히 이른 시기에 존재했습니다. 자, 오른쪽 팔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이른 시기에 있었다. 그게 수정된 지 10주 만에 이른 시기에 선호도가 확인이 됐다. 됐어요? 자, 이 연구에서는 자, 울트라 이미지가 이 또 초음파 사진이죠. 초음파 사진인데 72명의 태어나진 않는 아이들의 그런 초음파 사진은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무슨 그냥 물어. 나는 좀 그래. 내가 예전 때 여보자. 차차차차. 자, 어쨌든 자, 이 연구에서는 초음파 이미지가 있었는데 72명의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 이제 수정된 지
10주 정도 된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의 72명의 아이들의 초음파 사진이 주어였어. 얘도 주어 동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체크하면서 가자잉. 주어 동사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수식어 때문에. 그래서 얘도 수일치 조심하세요. 앞에 있는 fertilization이 수정이란 단어인데 단수여가지고 지금 여기를 was로 써버리면 안 돼. 알겠지? 왜요? 아니야. 잡으러 가려고 했다가. 자, 아무튼. 어쨌든 72명의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의 초음파 사진이 평가되었어. 자, 72명의, 자,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니? 태아라고 할까? 자, 72명의 태아를 대상으로 지금 평가를 해봤어. 그랬더니 85%가 보여줬습니다. 훨씬 더 많은 오른팔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뭐보다는 the left, 왼쪽보다는. 평가를 하다 보니까 85%가 오른팔을 선호하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도 이것도 파란색으로 써봐. 이거 흐름 나오기 너무 쉬운 그릭, 너무 좋은 그리긴 해. This number, 이 수치는, 위의 수치는 85% 말하는 거겠죠? 자, 이 수치는요, is already 이미 가까워. 뭐에 가깝냐면, approximately는 거의 89.4%라는 오른손잡이들의 수와 거의 비슷해. 특히 어른 사이에서. 자, 이게 거의 비슷하다 이거야. 거의 유사해요. 그게 89.4%의 오른팔 선호인데, 이거는 아까는 아이였지만 이번에는 어른들. 거의 비율이 비슷하다 이거지. 그죠? 뭐 중간에 뭐 양손잡이로 바뀐 사람이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됐어요? 질문? 없나요? 오케이. 다음. 엄마? 자, 그러면은 대왕의 금 39번. 29번 아니에요? 39번부터 하려고. 왜요? 어려운 거 먼저 하려고. 29번 하고 끝내요. 안 돼요. 39번 해야 돼요. 29번까지만 해요. 안 돼요. 39번 해야 돼요. 그럼 39번 그럼 하고 끝내요. 39번 하고 끝낼 거야. 근데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게 쉽지도 않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계속 봐도 뭔가 설명하면서 혼자 꼬이고 막 혼자 그래. 이게 그러니까 주제는 심플하거든. 주제는 이거야. 금이 인플레이션 억제 역할을 한다. 끝. 예원아 너가 필요해. 이과 있냐? 아니면 이과가 아니더라도. 이과가 필요한데. 아, 그래? 왜 이과가 필요해? 금이 희귀해서 이거 봐봐. 이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과학적 이유가. 그래? 이유가 있어? 야, 문과랑 이과 우리 대통합 해. 그러면. 자, 해보자. 39번. 이거 막 비문학 질문 나오잖아요. 금공제. 기운하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야. 얘도 국어에서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야. 그치? 해보자. 아니, 해석이 쭉쭉쭉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딱 하나가 딱 막혀. 그러면서 힘든 것 같아. 그건 그냥 넘어가면 되죠. 안 되지. 우리가 해야지. 이해가 안 되면 학교 쌤도 이해가 안 돼. 안 되지. 해야지. 옆에 친구 좀 도와줘. 정신 차려. 안 돼. 정신 차려. 자, 해봅시다. 이게 졸리네. 네. 막바지라 그래. 시험 막바지라. 어쩔 수 없어. 막바지예요? 아직 거의 뭐 아니야, 아직 2주 남았어. 2주? 무슨 희망회로를 왜 이렇게 돌리고 있어? 무슨 2주야? 돌리고 있어요. 2주예요. 왜 2주야? 일주일이지. 2주예요. 일주일이지. 이 정도 2주죠. 일주일 아니야? 2주일이에요. 그럼 용산이요. 용산은 3일. 용산은 3일 남았어. 3일 남았다고요? 그럼. 우와. 얘들 26일부터 시험이잖아. 주말 빼고. 자, 해보자. 자,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돈에 대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문과야, 이과야, 경제 누구야? 문과야, 이과야? 맞아. 서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자, 예원아 너가 해야 돼. 자, 왜 내가 야,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돈의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래. 그러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run the government. 정부를 run은 운영하다죠.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항상 faced temptation, 이런 유혹에 직면해요. 뭐 하려는 유혹? To create more money and spend it. To create가 1번, spend가 2번이죠.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고 그 더 많은 돈을 쓰려는 그런 유혹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맞지 않아? 정부에 의해서 지금 돈을 찍어내잖아? 정부에 의해서 돈을 만듦.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유혹이 생겨. 돈 좀 더 뽑아볼까? 돈 좀 더 찍어볼까? 돈을 더 찍기를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더 쓰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저기 남미 지역에도 그런 거 있잖아. 어디지? 쿠바인가? 어딘가? 거기도 거의 지폐 가격이 휴지보다 안 좋아. 그래서 이런 거 음료수 하나 사려면 돈다발을 이렇게 들고 다녀.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던져 막. 거기 쿠바에서 진짜로. 아르헨티나도 요즘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 쪽이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막 정부에서 막 돈을 계속 풀어서 그래. 정치가 썩어서 그래. 그러니까 정치 그럴 수 있지. 자, 아무튼 자, 우리나라도 그렇게 있어. 안 돼. 자,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억제기 역할하는 게 금의 역할인데 일단 좀 더 가보자.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고대에 있는 그 왕이든지 아니면 현대 정치인들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것은 has happened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지난 몇 세기에 걸쳐서 이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거 계속 있어 왔고요. leading to 분사구문이죠. 자, 이게 문제인 거야. 인플레이션을 이끌면서. 그죠? 그리고 자, 이게 계속 일어났고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났었고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무한정 찍어내잖아?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많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해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사회 문제도 생기죠. That follow from inflation. 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따라오는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또 이끌면서 자, 정부가 무한히 돈을 막 생산해내잖아?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사회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요. 차라리 휴지로 쓰는 게 더 낫다고 하잖아. 돈을, 지폐를.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파란색 방금 이유로죠.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겨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유로 많은 나라들은 have prefer using gold, silver and 다른 material을 사용해요. 뭘 선호해? 골드, 금, 은, 그리고 다른 마테리얼을 좋아해요. 이러한 이유로 위와 같은 이유로 금, 은, 다른 재료,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죠? 근데 원래 요새는 다이아몬드도 사실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어. 만들어가지고, 그지? 실제로 비스무리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that is inherently, 자, 본래 제한된, 공급에서 제한된. 자, 이거 단어 되게 중요하죠. 제한된. 이거를 제일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제한된. 그러니까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본래 제한된 재료, 실버 그리고 골드, 얘들은 공급이 제한된 애들이죠. 그러한 이유로 이런 금, 은, 다른 재료, 공급이 제한된 이 다른 재료들이 as money, 화폐로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얘들이 화폐로서 선호되고 있어. 화폐로서. 그러한 이유로, 그치? 화폐로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금, 은, 다른 재료들,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지. 그것은 자, deprive는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다, 박탈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rob, ROB, 빼앗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 큰일 날 뻔. 흰 옷이라서 묻을 뻔했다. 괜찮습니다. 자, 그것은 자, 뭐의 방식이냐면 정부에게 권력을 빼앗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어떤 권력? To expand the money supply. 그치? 돈에 대한 공급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 힘을 뺏을 수 있는 방식인 겁니다. 어느 수준까지?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인플레이션의 수준까지 돈을 막 찍어내려는 정부의 힘을 빼앗을 수 있는 방식이라 이거죠. 자, 이렇게 금과 은, 다른 부족한 공급 제한이 있는 그런 다른 재료로 화폐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정부의 힘을 빼앗을 수 있는 거죠. 어떤 힘? 자, 돈을 더 많이 생산하려는, 돈을 더 많이 만들어내려는 이런 힘을 빼앗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이죠. 그리고 자, 방금 골드죠. 그 중에 골드는 아까 금은 뭐 다른 재료라고 했지만 그 중에 금이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아이디어 이상적이라고. 자, 아이디어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우리 컨시더리 5형식 동사거든요.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이상적인 거라고. 아이디어는 이상적인. 이러한 목적으로는. 자, 이러한 목적은 파란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방금 위에서 했던 목적이죠. 정부의 힘을 빼앗는 데 있어서는 금이 최고다. 자, 금이 아주 이상적임. 은도 그렇고 다른 재료도 그렇고 그런 것보다 금이 최고야, 금이. 금이 이거 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야. 공급, 지금 골드의 공급량이, 즉 전 세계에 있는 공급량이 대개에는 cannot be increased, 증가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파르게, 엄청 빠르게 증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금이라고 하는 게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지금 위에서 금, 은, 다른 재료 얘기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금에 초점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금에 초점을 맞춰서 나오니까 순서 정리할 때 이 소재들도 잘 보십시오. 왜 이상적이라고? 금은 빠르게 증가가 어려워. 자, 이과 친구들 설명해봐. 왜 금을 빠르게 증가할 수 없어? 99%의 매장량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내핵 파트에 있대. 지구 내핵이요? 응, 거기에 99%가 매장돼 있대.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1%가 지금 여기 거의 그러니까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못 만들잖아. 순수한 물질 아니야? 금이. 그리고 이걸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다이아몬드처럼. 다이아몬드는 탄소를 막 해가지고 해서 되는 게 다이아몬드 아니야? 그치. 그런 것처럼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금은 그런 게 안 되니까. 애초에 순수한 물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빠르게 증가하기 어렵다는 거야. 1%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금값이 계속 올라요. 다이아몬드 값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금값이 떨어진 적이 없지 않아요? 계속 오르라. 그래서 나중에 금테크라는 것도 괜찮아. 괜찮다니까? 뭐 하나? 나 지금 저번에 샀더니 한 돈에 60만 원? 55만 원? 요 정도 해. 저번에 50만 원까지, 55만 원까지. 내가 그래서 최근에 애기 그거 돌잔치 때 내가 한 돈 사줬는데 그게 55만 원 냈어. 와. 비싸더라. 분명히 그러니까 많이 사두면 좋아. 돈이 있으면. 근데 모르지, 또 다이아몬드처럼 또 비슷한 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금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 한번 볼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야. 여기가 조금 요 말이 조금 어려워. 해볼게요. 자, 뭐 할 때 이게 페이퍼 머니는 화폐죠. 화폐 말고 종이돈이야. 종이돈. 종이돈이라 할게. 화폐란 말 어렵다. 종이돈. 직관적으로 보자. 자, 근데 종이돈이라고 하는 게 convertible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환할 수 있느냐. 뭘로? 골드로 전환할 수 있을 때. 자, 우리 종이돈을 금으로 교환이 가능할 때, 근데 뭐 할 때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할 때마다 나 종이돈을 금으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할 때마다 종이돈을 가지고 금으로 바꿀 때 그때 돈은 뭐라고 말해지기도 해요? To be backed up by gold. 자, 금에 의해서 지지받고 있는 것이라고 일컬어져요. 자, 종이돈 가지고 금으로 교체할 수 있는 거니까, 전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건 금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거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금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는 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뒤에서 말해요. 근데 방금 말했던 표현은 잘못됐다. 자, 방금 말했던 표현은 잘못됐다거든. 방금 말했던 표현은 파란색으로 칠 거고, 앞에 있었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어떻게 이해시킬까 지금 고민 중인데, 자,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게 이 표현이거든. 골드가 자 이게 종이돈이라고 하는 게 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금에 의해서 지지되는 거네. 가치가 전환되는 거네. 전 가치 전환이라고 봤어요. 가치 전환. 얼마든지 종이돈을 가지고 금으로 바꿀 수 있네. 그지? 이게 가치 전환의 개념으로 봤거든요. 가치가 바뀔 수 있다. 얼마든지. 그지? 그래서 근데 방금 했던 말은 잘못 이끌어진 거래. 오직 만일 뭐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한다면 이건 잘못 이끌어진 거야. That 그 금에 대한 가치가 is somehow 어떻게든 전환될 수 있다면 뭘로? 종이돈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조건이 허당된다면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이 표현은 잘못 이끌어질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전환되는 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건이 있죠. 오직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이건 틀린 말이야 이게. 오직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뭐라고? 금의 가치가 어떻게든 종이돈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개념이야. 돈은 금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라는 걸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전환의 개념으로 보면 가치 전환의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요겁니다. 실제로는 요거예요. 자, 뭐 했을 때? 실제로는 진짜 포인트, 진짜 요점은 이것인 반면에.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뭐냐면, 금은 단순히 제한을 시켜요. 뭐의 양을? 종이돈의 양을 제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That can be issued. 발행될 수 있는. 자, issue는 발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돈이니까 발행이 되다. 수동태로 쓰였던 거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건 녹색이고요.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금은 어떤 역할을 해? 발행될 수 있는 돈의 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금인 거야. 금은 자 돈의 생산, 발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금인 겁니다. 이 말이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볼게. 이거. 그러니까 정부가 60만 원을 찍었어. 돈을 찍었거든. 돈을 찍었는데 사람들이 은행 가서 자 60만 원을 주고 이거 금으로 바꿔주세요 한 거야. 금 한돈으로 자 바꿔주세요 라고 한 거야. 이걸 요청을 한 거야. 왜냐면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바꿀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금이 부족하네? 그럼 못 바꿔주잖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금이 없어서 못 바꿔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금이 부족하네? 그러면 결국엔 금이 있는 만큼만 화폐를 생산할 수 있다. 화폐를 찍어낼 수 있다. 돈을 찍어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막는다. 돈을 왜 찍어내요? 금이 있는 만큼만 돈을 찍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내가 뭐 얼마의 돈이 있어? 그치? 예를 들면 뭐 100조 정도 있다고 쳐. 근데 이 100조에서 이 사람이 독재를 하는 거야. 나는 조금 더 돈을 좀 더 뽑아내고 싶어서 추가적인 뭔가 100조를 만들고 싶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막 찍어내면 안 돼. 왜냐면 지금 100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금의 양이랑 같은 거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100조를 더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저희 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는데 금이 그만큼 없어. 이 100조만큼의 금이 추가적으로 없잖아?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못 바꿔주니까 애초에 정부 입장에서는 100조가 이제 금이 자기가 있는 만큼만 금을 생산할 수 있어.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잖아. 금은 되게 빠르게 증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막 뽑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어렵지? 그러니까 금이 있는 양만큼만
돈을 뽑을 수가 있다야. 그냥 쉽게 말하면. 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만. 가지고 있나요? 정부가요? 어떤 거요? 정부가 금?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치? 채굴량을 금을 걔네들이 갖고 있는 거지. 근데 그만큼만 돈이 생산이 되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교환해 주세요 했을 때 교환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이 없으면 교환해 줄 수가 없잖아. 근데 찍어내는 게 맞아요? 돈을? 뭐요? 그러니까 정부가 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민간인한테 팔면은 그 금을 줌으로써 60만 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 60만 원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해 못해서 뭐라고요? 금을. 그러니까 금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맞아. 그거를 민간인한테 팔았어요. 맞아. 그럼 60만 원을 얻어요, 정부. 맞아요. 그러면 돈을 찍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괜찮아. 그 정도만 있으면 괜찮아. 근데 문제가 금을 그만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문제인 거지. 금을 갖고 있지 않은데 돈을 더 뽑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돈을 뽑는다는 게 민간인한테서 뽑는다. 아니. 돈을 찍어낸다고. 계속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금을 팔아서 돈을 받았는데 왜 또 돈을 찍어내? 파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그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네들이 금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냥 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지 이 금을 팔았을 때 요만큼을 지금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금을 민간인한테 팔아서 그만큼을 화폐로 얻었어요. 그럼 그 돈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새로 찍냐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금이 한 돈이 있고 그게 60만 원이니까 그걸 민간인한테 주면 60만 원 얻는 거잖아요. 그 돈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 그러니까 60만 원을 받았는데 또 찍어낼 이유가 없잖아요. 60만 원을 안 받으니까 그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그거 생각 없이 그냥 막 뽑아내서 문제 아니야? 정부가 60만 원을 찍었어. 근데 네가 말했던 것처럼 근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60만 원을 받은 거잖아요, 민간인한테. 60만 원을 받았어. 금을 정부가. 교환해서 60만 원을 받았어요. 응? 그럼 그 돈으로 하려던 걸 하면 되잖아요. 정부가 어차피 돈을 꼭 찍어내고 돈을 쓰는 주체잖아요. 돈을 찍어서 쓰는 주체가 정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금을 팔아서 돈을 얻은 것도 정부잖아요. 돈을 얻었으면 돈을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방향이 좀 벗어난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왜냐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너가 말했던 금을 팔아서 많은 돈 가지고 운영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자체가 지금 나라 자체가 너무 돈이 좀 뭐라고 해야죠? 돈이 애초에 부족해.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더 만들려고 하는 거야. 왜 우리 옛날에 뭐 있었지? 코로나 때인가? 우리 지원금을 많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그 코로나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국가에 국고가 없어. 나눠줘야 되는데 근데 그 국고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추가적으로 거기서 돈을 더 뽑고 싶은 거야. 국고를 주려고. 더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더 찍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시중에는 더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너가 말한 거는 그 정부가 결국은 돈을 이게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개념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 그럼 금이 왜 나온 건데요? 금이. 왜 나온 건데요? 금이 왜 나온 돈을 많이 뿌린 상황에서 금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을 얼마든지 돈으로 교환할 수 있으니 국가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금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금이 없으면 화폐를 더 뽑아서는 안 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 수도 있으니 그만큼만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근데 내가 애초에 금이 없는 상태에서 더 돈을 뽑아내면 나중에 금 팔려고 금을 저희 이거 돈으로 살려고 하는데요. 근데 애초에 그 돈이 그 지불을 해줄 수 있는 돈이 뭐라고 하죠? 금 자체가 팔려고 했을 때 갑자기 섞였어. 애초에 없는데 지불할 수가 없어. 갑자기 섞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대충 이게 그래서 좀 생각들을 모아요. 이게 이 사람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난 다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여튼 돈을 뽑아내려면 더 찍어내려면 가지고 있는 금 양만큼만 뽑아낼 수 있다. 그냥 핵심은.
근데 나는 일단 요건 그래도 오케이 했거든. 나는 근데 요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돼. 가치 전환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오해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가치 전환할 수 있다는 건 오해할 수 있대. 만일 네가 어떻게든 종이 돈으로만 이 가치가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오해가 될 수 있어. 근데 실제로는 요점은 뭐냐면 골드가 결국은 뭐 한다? 발행될 수 있는 돈의 양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만 알면 될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말이 너무 어려워 여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요거. 금은 결국 억제하는 역할을 해. 됐어요? 아니 안 끝냈는데 씨 누가 벌써 집어넣어 씨. 쌤 전에 어제 저거 준건 거 저예요. 그거 너였어? 네. 가방 무거워서 그냥 내일 들고 가야지 하고 안 들어갔죠. 그래서 씨, 야, 난 뭐 남은 줄 알고 그래서 어이? 내가 뭘 잘못했나? 저거 네 거야 그러면? 네. 네가 가져가면 돼. 여러분 이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쓰고 가야 돼. 네? 네, 씨, 내가 왜 집어넣냐 이거지. 나 아직 안 끝냈는데. 끝냈다고 한 적이 없는데 씨. 자, 억제한다는 말이잖아. 중요해요.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돈의 생산량을 억제한다는 게 중요한 거든, 금이. 그래서 리미트 당연히 아시는 거고. confine 한정시키다, 제한시키다. confine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자, scarce는 부족한. 얘는 제한시키다. 그 restrict도 있죠, restrict. 이것도 알아둬야 돼. 제한시키다. 근데 scarce는 부족한, 희귀한. short 부족한. 그 다음에 lack 부족. 그 다음에 finite 유한한. 얘는 뭐 부족한, 유한한, 한도가 있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게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빠르게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쵸?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단어 두 개는 조금 다르게 해서 꼭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아 39번 근데 똥을 싸다 맞는 듯한 느낌이야. 뭔 그런. 이거 뭔가 확 와닿지 않아. 그냥 글을 읽으면서도 나 이거 계속 봤거든. 진짜 한 40분 동안 얘를만 봤거든. 아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어떤 거요? 야, 어느 정도만 이해하면 되잖아. 그래서 답답하잖아. GPT랑 그런 거 만들 수 있다. 어? 그러네. 아 챗GPT한테 물어볼 걸. 그러게. GPT한테 물어볼 걸.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뭐 가져가요? 저거 가져가면 되잖아. 저거. 가요? 두 개야? 그거야 그거. 그것만 가져가면 돼요. 그거 맞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공부해와 다음 시간에 확인할 거야. 다음 시간에 시간 좀 있잖아. 그때 한 명씩 확인할 거야. 네, 근데 확인 어떻게 해요? 질문할 거야. 네? 숙제 어떻게 했는지랑 다 확인할 거야. 그리고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기만 해봐. 안 해야겠다.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도망가야겠다. 안녕. 평상시에 인자한 선생님이 아닐 겁니다. 엄마, 아플게요 너무. 지금 지금 끝까지 쫓아갈 거야. 안 돼. 잘 가요. 고생했어요.